지금 전 세계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게 사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했던 중국은 경악했고, 일본은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5년 태국 국경에서 중국 최신 드론 32대가 한국 무기 앞에 40초 만에 전멸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일본은 백지수표를 들고 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신이 없는 당신들에게 팔 기술은 없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을 끝낸 미국도 놀란 한국의 이 기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태국 북부 국경 제3방어선 참호. 20대 초반의 태국군 병사 소만이 총을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드론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대가 떼를 지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옆 참호에서 선임병이 외쳤습니다. 대공포 쏴. 빨리. 하지만 대공포 사수는 조준경만 들여다볼 뿐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어요. 레이더가 먹통이었거든요. 화면에는 눈보라만 쳤습니다. 뭐가 어딨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쾅! 참호 50m 앞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흙과 파편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소만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연기와 먼지가 코와 입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본부, 응답하십시오. 제3방어선입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찌직거리는 잡음만 흘러나왔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끊긴 거였어요.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20m 거리였습니다. 충격파가 참호를 흔들었고 소만은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귀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론들이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어요.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리듯이요. 한 대가 급강하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어요. 쾅! 참호 입구가 무너졌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어요. 소만은 기어서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옆 참호를 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후퇴한 거였어요. 아니면 죽었거나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였어요. 총을 들어 하늘을 향해 쏘았습니다. 탁탁탁.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드론은 너무 높이 떠 있었습니다. 총알이 닿지 않았어요. 탄창을 갈아 끼우며 다시 쏘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탄창을 떨어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론 한 대가 바로 머리 위로 내려왔어요. 1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소만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적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소만은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없었어요. 드론 아래에서 뭔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었어요. 국경수비대 본부 작전실. 솜차이 장군은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온통 빨간색이었어요. 제1방어선부터 제3방어선까지 전부 적색 표시였습니다. 무너졌다는 뜻이었죠. 부관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제3방어선 완전히 돌파당했습니다. 생존자 확인 안 됩니다. 제2방어선도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력 손실은요? 장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합니다. 통신이 끊겨서요. 하지만 최소 1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부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레이더는요? 대공 미사일은요? 전부 최신 장비 아닙니까? 작동을 안 합니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전자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장비가 전부 교란됐어요. 레이더는 눈먼 거나 마찬가지고 유도 무기는 표적을 못 잡습니다. 그럼 육안으로 쏘면 되잖아요. 드론이 너무 빠르고 작습니다. 참모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계속 움직여요. 일반 대공포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장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25년간 군 생활을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적은 보이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투명 방패를 두른 것처럼요. 스크린에 새로운 경고가 떴습니다. 적 드론 추가 편대 접근 중. 예상 숫자 40대. 도착 예정 시간 15분. 40대요? 부관이 비명처럼 외쳤어요. 이번 공격으로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미군의 지원 요청했습니까? 장군이 물었어요. 3번 요청했습니다. 참모가 답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중국은 캄보디아 편을 드는데 미국은 우리를 버린단 말입니까?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전실 안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장군은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2방어선이었습니다. 곧 무너질 거였어요. 그 다음은 본부였습니다. 여기까지 드론이 날아오면 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독립국방기술검증위원회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오전 10시 태국 북부 국경. 제 앞에서 캄보디아 반군이 쏘아올린 중국제 드론 12대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쿵쿵거리는 폭발음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어요. 태국군 진지에서는 비명이 들렸고 무전기에서는 단절된 교신음만 흘러나왔죠. 제 옆에 있던 태국 장교가 헬멧을 벗어던지며 외쳤습니다. 끝났어요. 우리 통신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 호출이 왔죠. 태국 국경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였어요. 중국이 캄보디아 측에 최신 전자전 시스템을 투입했고 태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정보가 따라왔어요. 한국이 신무기를 들고 현장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상관이 말했죠. 밀러, 당장 가서 확인해. 한국 놈들이 뭘 들고 왔는지 똑똑히 봐라.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군용 헬기로 다시 2시간을 날아 국경지대에 내렸죠.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긴장감이었어요. 태국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한 병사는 손을 떨면서 탄창을 장전하고 있었고 다른 병사는 무전기를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어요. 루카스 브라운이 달려왔습니다. 제 동료인 그는 미 공군 전자전 전문가였죠.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에단, 이거 장난 아닙니다. 중국 쪽이 뭔가 새로운 걸 썼어요. 우리 교범에 없는 방식이에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전선을 바라봤습니다. 국경 너머 2km 지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태국군 전초기지가 공격받고 있었죠. 드론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폭탄을 투하했고 지상에서는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국군의 대응 사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됐고 레이더가 먹통이 됐으며 유도 무기들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박서윤입니다. 검증관님이시죠?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에단 밀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신무기 시연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저 너머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1시간 후면 태국군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요. 바로 그때 폭발음이 더 가까이에서 터졌습니다. 건물이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제3방어선 돌파당했습니다. 적 드론대가 본부로 접근 중입니다. 작전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병사들이 뛰어다녔고 무전기에서는 비명과 폭발음이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태국군 솜차이 장군이 작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군복에는 땀이 흥건했고 얼굴에는 절망이 역력했어요. 박 박사,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죠. 우리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윤을 다시 봤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온 겁니까? 탱크입니까? 미사일 시스템입니까? 제 질문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온 건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방식을 바꾼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25년간 이런 허풍은 질리도록 들어왔거든요. 러시아 무기 전시회에서도 들었고 중국 국방 박람회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다 똑같았죠. 기존 무기 체계의 개량형이거나 실전에서는 작동도 안 하는 프로토타입이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중국 드론들, 지금 태국군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통신도 끊었고 GPS도 교란했어요. 하지만 10분 후면 저 드론들은 모두 땅에 떨어질 겁니다. 총알 한 방 쏘지 않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총알 없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EMP 말씀입니까? 하지만 EMP는 적군뿐 아니라 아군 장비도 함께 망가뜨리는데요. 그게 EMP의 한계 아닙니까? 제 말에 루카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못 쓰는 거잖아요. 서윤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다른 겁니다. 선택적으로 작동하니까요. 밀러 씨, 당신이 알던 전쟁은 오늘 끝납니다. 그 순간 건물 전체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건물 밖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파편들이 유리창을 때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드론 공격입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루카스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태국 병사들이 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쳤습니까? 당장 엎드리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사거리 밖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적 드론은 12대, 고도 300m, 접근 속도 초속 50m. 예상 도착 시간 4분입니다. 4분이요? 그럼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루카스가 책상 밑에서 비명처럼 외쳤어요. 대공포는요? 요격 미사일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장군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레이더가 작동 안 해요. 중국 놈들이 우리 전자장비를 다 먹통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검은 점들이 보였어요. 점점 커지고 있었죠. 드론 떼였습니다. 12대가 비자 편대를 이루며 날아오고 있었어요. 5초마다 한 대씩 아래로 급강하해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땅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박 박사,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십시오. 솜차이 장군이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업팀, 배치 완료됐습니까? 무전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박사님. 차량 3대 모두 준비 완료입니다. 언제든 가동 가능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량 3대요? 그게 답니까? 저 드론대를 막으려면 최소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나 CRAM이 필요한데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트럭 세대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서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밀러 씨, 지금부터 당신이 보게 될 건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그녀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가동하세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저주파음이었어요.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빨이 달그락거렸고 뼈속까지 진동이 전해졌어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드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그러다 점점 더 심하게요.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프로펠러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힌 것처럼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불꽃도 연기도 폭발도 없이 그냥 떨어졌어요. 마치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힘없이 추락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땅에 부딪히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 떨어졌어요. 12대 전부가 30초도 안 돼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쌍안경을 들어 추락 지점을 확대했어요. 드론들은 완전한 형태 그대로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폭발한 흔적이 없었어요. 격추된 게 아니라 그냥 작동이 멈춘 겁니다. 전원이 꺼진 것처럼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루카스가 책상 밑에서 기어나오며 물었습니다. EMP입니까? 하지만 우리 장비는 멀쩡한데요? 그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졌습니다. 무전기도 조명도 컴퓨터도 모두 작동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표정만 무력화됐습니다. 아군 장비는 보호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영향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하늘에 남은 건 구름뿐이었어요.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도 폭발음도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너무 갑작스러운 침묵이었어요. 마치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전쟁이 멈춰버렸습니다. 솜차이 장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 상황 보고하라. 무전기 너머로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장군님, 적 드론 전부 추락했습니다. 우리 쪽 피해는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떨어졌어요. 장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동시에 감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박사, 이게 정말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긴 겁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태블릿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적의 두 번째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드론이 아니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순항 미사일입니다. 4발, 거리 15km. 도착 예정 시간 3분. 순항 미사일이요? 루카스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속도가 음속이란 말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드론과 다릅니다. 정밀 유도 무기거든요. 지형을 따라 낮게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 포착도 어렵고 요격도 거의 불가능해요. 게다가 4발이나 동시에 날아온다? 이건 태국군 본부를 완전히 날려버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솜차이 장군이 부관에게 소리쳤어요. 전 병력 대피 명령. 지하 벙커로 즉시 이동. 병사들이 우르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의자가 넘어졌어요. 공포가 작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박사, 미사일도 막을 수 있습니까? 장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발 가능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서윤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출력을 20% 올리세요. 광역 모드로 전환하고요. 무전기 너머로 확인 응답이 들려왔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네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분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박사,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가능합니까? 드론은 저속 비행체라 그렇다 쳐도 순항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서윤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다만 출력과 정밀도를 높여야 하죠.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와이프했습니다.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 됩니다. GPS도 관성 항법 장치도 지형 대조 시스템도 전부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순항 미사일은 다중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걸로 전환돼요. 동시에 전부 무력화시킨다? 그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전자전 전문가지만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술 아닙니까? 서윤이 처음으로 루카스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들이 못 본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분 50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솜차이 장군은 이미 지하 벙커로 향하는 병사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시간이 없어! 그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루카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에단, 우리도 대피해야 합니다. 저 여자 말만 믿고 여기 있다간 정말 죽어요. 그의 손에서 땀이 느껴졌습니다. 순항 미사일 직격탄 맞으면 이 건물 통째로 날아갑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당장 뛰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12대의 드론이 소리 없이 떨어지던 그 순간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박 박사.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윤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저를 돌아봤어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성공 확률은 87%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7%요? 루카스가 비웃었어요. 그럼 13%는 우리가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도박 아닙니까? 그가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대피합니다. 루카스가 뛰어나가려는 순간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사일 포착. 거리 8km. 레이더에 4개의 신호가 동시에 잡혔어요. 속도 마하 0.8. 1분 남았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밀러 씨, 결정하세요. 믿고 남을 건지, 뛰어서 도망칠 건지. 도망치면 40초 안에 벙커까지 가야 해요. 그녀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점 4개가 보였어요.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연기 꼬리를 남기며 날아오는 미사일들이었어요. 지형을 따라 뱀처럼 구불거리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에단, 당신도 빨리. 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윤 옆에 섰습니다. 해보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은 땅에 붙어 있었어요. 루카스가 복도에서 제 이름을 외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유닛 최대 출력, 동시 발사 준비.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표적 좌표 전송합니다. 3초 후 가동. 태블릿 화면에 4개의 붉은 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들이었어요. 거리가 숫자로 표시됐습니다. 5,000m, 4,500, 4,000. 1초에 100m 이상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셋. 서윤이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저주파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강했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유리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컵들이 덜컹거렸고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제 뼛속까지 진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고 귓속이 먹먹해졌어요. 둘. 미사일이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하얀 물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어요. 연기꼬리가 하늘에 선명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속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거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나. 그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 보이지 않는 파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먼지가 일었고 새들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진동은 공기가 아니라 땅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흔들렸습니다. 궤적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직선으로 날아오던 미사일이 갑자기 위로 치솟았습니다. 제어를 잃은 거였어요. 미사일은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하더니 힘없이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2km 떨어진 빈 들판에 처박혔어요.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냥 땅에 박힌 채 멈춰버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중에서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다 추락했어요. 마치 실이 끊어진 것처럼요. 네 번째 미사일만 조금 더 버텼습니다. 1000m까지 접근했지만 결국 급격하게 상승하더니 뒤집혀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국경 너머 정글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창밖을 응시했어요. 연기도 폭발도 파편도 없었습니다. 내 발의 순항 미사일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서윤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루카스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미사일은요? 폭발은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적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발 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루카스가 쌍안경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당신이 불가능하다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솜차이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응답하라. 폭발음이 안 들렸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서윤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작전실 안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태국 병사들이 서로 껴안고 소리쳤어요. 살았다. 우리가 이겼어. 솜차이 장군은 무전기를 들고 전 부대에 승전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판에 박힌 드론과 미사일 잔해들이 보였습니다. 폭발 흔적이 없었어요. 그냥 떨어진 거였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것처럼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게 정말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루카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단,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드론 12대와 미사일 4발이 동시에 작동을 멈췄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하죠. 중국군 전자전 차량 6대가 전진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 드론 편대도 이륙했습니다. 규모가 이전보다 2배 이상입니다. 서윤이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봐요, 에단. 드론들이 떨어진 시간 간격이 정확히 0.2초예요. 완전히 동시에 무력화됐단 뜻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일반적인 재밍으로는 불가능해요. 각 드론의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아는 어떤 기술과도 달라요. 미국 것도 아니고 러시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저는 서윤을 봤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작업팀과 통신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깨에서 긴장이 풀린 게 느껴졌습니다. 성공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헤이스가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코웃음을 치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인정하기 싫은 게 분명했어요. 장군님. 참모 한 명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중국 측 통신을 감청했는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드론 조종 신호가 갑자기 끊겼다고 합니다. 솜차이 장군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박 박사, 정확히 무엇을 한 겁니까? 저것들 전자회로를 어떻게 죽인 거죠? 서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지향성 전자기 펄스입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만 공격해서 표적의 전자장비만 무력화시켜요. 아군 장비는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니까 영향을 받지 않고요. EMP 말입니까? 루카스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정밀도로 선택적 공격이 가능한 EMP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실제 구현된 적이 없어요. 이제 있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답했어요. 저는 헤이스를 봤습니다.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 번 성공했다고 진짜 기술이라고 단정할 순 없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중국 장비 품질이 원래 들쭉날쭉하니까요. 운이라고요? 솜차이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16개가 동시에 고장났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헤이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같은 공장에서 만든 불량품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헤이스 씨, 당신은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가졌다는 걸요. 헤이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이 미국을 앞선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국경 너머에서 새로운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작전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전기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솜차이 장군이 물었습니다. 무슨 움직임입니까? 중국군 전자전 차량 6대가 전진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 드론 편대도 이륙했습니다. 규모가 이전보다 2배 이상입니다. 서윤이 무전기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미사일 4발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본부는 안전해요. 올라오셔도 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무전기 너머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병사들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누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솜차이 장군이 숨을 헐떡이며 작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박사. 장군이 서윤에게 달려왔어요. 정말입니까? 정말로 막아냈단 말입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병사 300명이 이 건물에 있었어요. 300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적이 추가 공격을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지금 당장은 움직임이 없지만요. 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박힌 미사일들이 보였어요. 멀쩡한 형태로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게 정말 현실인가? 25년간 쌓아온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루카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단,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가 속삭였어요. 순항 미사일을 저렇게 떨어뜨린다? GPS 교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관성 항법 장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무력화시켰다는 건 전자회로 자체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EMP죠. 하지만 우리 장비는 멀쩡하잖아요. 저는 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여전히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노트북도 무전기도 심지어 형광등까지 전부 정상이었습니다. 선택적 EMP라고 했죠?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기술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주파수 대역을 정확히 조절해서 특정 장비만 공격한다. 미국도 못하는 일이에요. 러시아도 중국도요. 그런데 한국이 했습니다. 제 말에 루카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작전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방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리처드 헤이스였습니다. 전직 미국 방산 컨설턴트로 지금은 태국 정부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죠. 이게 무슨 서커스 쇼입니까? 헤이스가 비아냥거렸어요. 미사일이 저절로 떨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분명 오발이었을 겁니다. 중국제 미사일이 원래 품질이 엉망이거든요. 그가 팔짱을 끼며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블릿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헤이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한국은 미국 무기체계나 수입해서 쓰는 나라 아닙니까? 독자 기술이라는 게 있기나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헤이스 씨, 방금 당신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닙니까? 드론 12대와 미사일 4발이 떨어졌어요. 오발이 16번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헤이스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밀러, 자네도 속았군. 이건 분명 트릭이야. 어디선가 재밍 신호를 쏜 거겠지. 그가 손을 휘저었어요.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국경 너머에서 새로운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무전기 속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중국군 전자전 차량 6대가 전진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 드론 편대도 이륙했습니다. 솜차이 장군이 작전 지도로 달려갔습니다.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가 외쳤어요. 드론 약 30대로 추정됩니다. 이전보다 2배 이상이에요. 게다가 이번엔 대형 공격 드론도 섞여 있습니다. 헤이스가 비웃었습니다. 맞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자, 그 신기한 무기로 30대를 막아보시죠. 과연 가능할까요? 서윤이 태블릿을 확대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들이 때를 지어 나타났어요. 접근 속도가 빨랐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8분입니다. 그녀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작업팀, 배터리 잔량 확인하세요. 배터리 1번 63%, 2번 71%, 3번 58%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답이 왔어요. 충분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일 설정 유지하고 대기하세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배터리요?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배터리로 작동한다고요? 루카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박 박사, 출력이 얼마나 됩니까? 군용 발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요? 차량용 배터리입니다. 서윤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효율이 높아서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해요. 헤이스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 배터리라고요? 트럭 배터리로 전자전을 한다? 이거 정말 코미디네요. 그가 손뼉을 쳤어요. 장군님, 아직도 이 사람들을 믿으실 겁니까? 차라리 미군 지원을 요청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솜차이 장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어요. 실제로 미군 지원을 요청할까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장군님, 제가 나섰습니다. 아까 그들이 해낸 걸 보셨잖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이번엔 30대입니다. 장군이 반박했어요. 그리고 대형 공격 드론까지 있어요. 폭탄 탑재량이 일반 드론의 10배는 됩니다. 그래서 더 확실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만약 이것도 막아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진짜 기술이라는 증거입니다. 헤이스가 코웃음 쳤습니다. 밀러, 자네 제정신이야? 저 여자 말만 믿고 수백 명 목숨을 걸겠다는 거야? 저는 헤이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헤이스 씨, 당신은 아까 미사일 4발이 떨어지는 걸 못 봤습니까? 아니면 보고도 인정하기 싫은 겁니까? 헤이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우연이라니까. 중국 무기 품질이 엉망이라서 그런 거야. 그때 창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창가로 달려갔어요. 수평선 너머로 검은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드론대였어요. 이번엔 정말 많았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만큼요. 서윤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32대입니다. 그중 6대가 대형이에요. 그녀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유닛, 광역 모드 준비. 출력 30%로 설정하세요. 30%요? 루카스가 되물었어요. 아까는 20%였잖아요. 표적이 2배 이상 늘었으니까요. 서윤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드론들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편대를 이루며 날아오는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 같았어요. 그 뒤에서 더 큰 드론 6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장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 박사 해보십시오. 서윤이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습니다. 가동 시작. 순간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강했어요. 책상이 흔들렸고 벽에 걸린 액자들이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쫙쫙 퍼져나갔어요. 저는 책상을 붙잡고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루카스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웅웅웅. 저주파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압력이었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늘의 드론들이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떨리더니 곧 심하게 요동쳤어요. 선두의 드론 5대가 갑자기 고도를 잃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도 추락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아! 헤이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드론들이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초 만에 10대가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폭발은 없었습니다. 그냥 멈춰버린 거였죠. 나머지 드론들도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어떤 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어떤 건 갑자기 상승하다가 떨어졌어요. 대형 드론 6대가 아직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고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어된 착륙이 아니었어요. 그냥 힘이 빠져서 가라앉는 거였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32대의 드론 중 28대가 이미 땅에 있었어요. 남은 4대도 100m 고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대가 마지막으로 버티며 본부 쪽으로 날아왔어요. 하지만 200m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공중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프로펠러만 헛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저주파음도 사라졌어요.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들판 곳곳에 드론들이 박혀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묘지 같았습니다. 루카스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2대를 40초 만에 전부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론이나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에요. 실전에서 작동하는 진짜 무기예요. 솜차이 장군이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박 박사,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그가 서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윤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처음으로 감정이 비쳤어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적의 전자전 차량이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헤이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헤이스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중국 드론 32대가 동시에 고장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헤이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솜차이 장군이 통역을 시켰습니다. 중국군 전자전 고문 첸 하오라는 사람입니다. 직접 통신을 걸어왔어요. 스피커를 켜자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엇을 사용한 거요? 중국어가 스피커에서 울려나왔고 통역관이 급히 번역했습니다. 첸 하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우리 드론 32대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소. 이건 일반적인 재밍이 아니오. 대체 무슨 기술을 쓴 겁니까? 서윤이 무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통역관이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죠. 당신들이 추가 공격을 시도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첸 하우가 다시 말했어요. 허세 부리지 마시오. 우리에겐 아직 수단이 남아있소. 전자전 차량 6대를 가동하면 당신네 시스템도 무력화될 거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해보시죠. 서윤이 차갑게 답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보장 못합니다. 당신네 차량도 전자장비로 가득하니까요. 무전기가 끊겼습니다. 솜차이 장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전자전 차량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드론보다 훨씬 강력한 출력을 냅니다. 서윤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소모가 심할 거예요. 그녀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작업팀, 지금 배터리 잔량은요? 1번 41%, 2번 48%, 3번 32%입니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소모됐습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겠어요? 한 번은 가능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후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국경 너머 3km 지점에 큼직한 차량들이 보였어요. 6대의 트럭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거대한 안테나와 장비들이 달려 있었어요. 중국군 전자전 차량이었습니다. 저것들이 가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광역 재밍이 걸립니다. 우리 통신망이 전부 마비되고 레이더도 먹통이 돼요. 심지어 일반 라디오도 안 들릴 겁니다. 그녀가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어요. 출력이 우리 장비의 5배는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솜차이 장군이 외쳤어요. 지금 당장 무력화시키십시오. 아직 아닙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들이 먼저 가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때 역으로 공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통신이 끊기잖아요.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3초면 됩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3초 안에 제압할 수 있어요. 헤이스가 비웃었습니다. 3초라고요? 중국 전자전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십니까? 30초도 모자랄 겁니다. 그가 팔짱을 꼈어요. 이건 도박입니다. 실패하면 태국군 전체가 장님이 돼요. 그때 태블릿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작됐습니다. 적 전자전 차량 가동 중입니다. 순간 작전실의 모든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나왔고 레이더 화면에 눈보라가 쳤어요. 형광등이 껐다 켜졌다 반복했습니다. 재밍이 시작됐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잡음만 들렸어요. 그녀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작업팀, 응답하세요. 여전히 잡음뿐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안 돼요. 네트워크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가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어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통신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찌직거리는 소음만 흘러나왔어요. 스크린들은 하나둘 꺼져갔고 레이더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작전실이 혼란에 빠졌어요. 병사들이 장비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복구 안 됩니다. 전부 먹통이에요. 서윤이 다시 무전기를 시도했습니다. 작업팀, 들리면 즉시 가동하세요. 하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잡음만 귀를 찢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맞죠? 헤이스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중국 전자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이제 태국군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차량들이 가동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솜차이 장군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박 박사, 당신이 3초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벌써 10초가 넘었습니다. 서윤이 태블릿을 흔들었습니다. 신호가 안 가요. 유선 연결도 끊겼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저것들 출력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루카스가 비명처럼 외쳤어요. 이거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장비가 전부 죽었는데. 어떻게 반격을 해요? 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전자전 차량 6대가 여전히 가동 중이었어요. 안테나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이 공간 전체를 전자기 장막으로 뒤덮고 있는 거였어요. 박 박사.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수동으로 가동할 수는 없나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작업 차량까지 500m예요. 달려가려면 최소 5분은 걸립니다. 그녀가 시계를 봤어요. 그때까지 배터리가 버틸지 모르겠어요. 20초가 지났습니다. 작전실의 절반 이상 장비가 완전히 꺼졌어요. 비상 발전기마저 멈칫거렸습니다. 조명이 깜빡였고 어둠이 스며들었어요. 끝났습니다. 헤이스가 단언했어요. 이제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올 겁니다. 전자전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지상군을 투입하겠죠. 그가 장군을 봤어요. 항복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솜차이 장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통신 없이는 군대를 지휘할 수 없다는 걸요. 서윤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응시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무력해 보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곳에서 희미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웅. 처음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웅웅웅. 건물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소리는 뭐지? 루카스도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이 갑자기 창가로 뛰어갔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자전 차량 한 대의 안테나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리고 꺼졌습니다.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둘씩 안테나 불빛이 꺼져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솜차이 장군이 외쳤어요.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업팀이 수동으로 가동했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통신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작동시킨 겁니다. 순간 작전실 스크린들이 다시 켜졌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지만 곧바로 다시 꺼졌습니다. 깜빡. 불안정했어요. 무전기에서도 잡음과 음성이 교차로 들렸습니다. 작업팀의 신호가 약했어요. 박사님, 들리십니까? 끊어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30초 아니 20초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초요? 그녀가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중국 전자전 차량 6대를 전부 무력화하려면 최소 40초는 필요합니다.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절반도 못 막는다는 소리잖아요. 세대라도 살아남으면 우리 통신은 다시 마비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전자전 차량 중 2대는 이미 멈춰 있었어요. 안테나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어요.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사님, 출력을 더 올릴까요?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터리를 전부 태워서라도 최대 출력을 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서윤이 소리쳤어요. 과부하가 걸리면 장비 자체가 망가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끝 아닙니까? 작업팀 목소리가 외쳤어요. 배터리 15초 남았습니다. 결정하세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전기를 쥔 채 떨렸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감정이었어요. 솜차이 장군이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 제 판단으로는 시도해볼 만합니다. 어차피 실패하면 똑같이 끝이에요. 그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택해 주십시오. 헤이스가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술이라는 게 결국 미완성품이었던 거죠.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가 팔짱을 꼈어요. 처음부터 미군을 불렀어야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닥치십시오.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아까부터 방해만 했잖아요. 헤이스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밀러, 정신 차려. 자네 미국 검증관이잖아. 언제까지 저 여자 편을 들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윤을 봤어요. 박 박사,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걸 봤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어요.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뭔가 변화가 스쳤어요. 배터리 10초 남았습니다. 무전기 목소리가 절규했어요. 서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대 출력로 전환하세요. 전부 태워도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장비가 망가지든 말든 지금 이 순간에 전부 걸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전기가 답했어요. 출력 최대로 올립니다. 웅웅웅. 건물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진동이 아니라 거의 지진 수준이었어요. 책상이 움직였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형광등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떨어졌어요. 루카스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창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눈을 뜨고 밖을 봤어요. 중국 전자전 차량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의 안테나가 휘어졌어요. 네 번째 차량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5초 남았습니다. 무전기 목소리가 외쳤어요. 장비 온도 임계점 돌파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계속하세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써요. 웅웅웅웅. 진동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창문이 와르르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5번째 중국 전자전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쾅! 안테나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차량 지붕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6번째 차량도 불꽃을 튀기며 멈춰섰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배터리 완전 방전. 장비 정지합니다. 무전기가 외쳤고 그대로 끊겼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건물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깨진 유리, 쓰러진 책상, 먼지 구름. 모두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창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쌍안경을 들어 국경 너머를 확인했어요. 6대의 중국 전자전 차량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안테나는 휘어지거나 부러졌고 몇몇 차량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습니다. 해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해냈어요. 루카스가 일어나 쌍안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확인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최신 전자전 시스템을 전부 박살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솜차이 장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부대 상황 보고하라. 무전기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1방어선 통신 복구됐습니다. 제2방어선도 정상입니다. 적의 재밍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군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긴 겁니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만세! 살았다. 작전실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계속 불렀어요. 작업팀, 응답하세요. 상태 보고해주세요. 잡음만 들렸습니다. 작업팀.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저는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아마 무전기만 고장난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를 과부하시켰어요.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직접 확인해야 해요. 잠깐만요. 제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안전한지 확인도 안 됐잖아요. 중국군이 반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윤은 뿌리쳤습니다. 제 팀원들이 저기 있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루카스가 뒤에서 외쳤어요. 해단!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정글 특유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서윤이 이미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작업 차량이 주차된 곳을 향해서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습니다. 500m를 달렸습니다. 숲속 공터에 낡은 트럭 3대가 보였어요. 트럭 3대가 공터에 서 있었습니다. 엔진 후드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차량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기술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멀쩡했어요. 서윤이 달려가 그들을 확인했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네, 박사님. 한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장비가 좀 과열됐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가 트럭 짐칸을 가리켰어요. 다만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됐고 메인회로 일부가 녹았습니다. 저는 트럭에 다가갔습니다. 짐칸 덮개를 열자 복잡한 장비들이 보였어요. 금속 상자들, 케이블 뭉치, 그리고 커다란 안테나 같은 것. 겉보기엔 평범한 군용 통신 장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방금 중국 전자전 시스템 6대를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트럭 3대로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은 크기가 아니에요. 효율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정확한 주파수로,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녀가 장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출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루카스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그가 장비를 살폈어요. 지향성 EMP 시스템입니까? 하지만 이 크기로는 불가능한데요. 최소한 컨테이너 6개는 필요합니다. 기존 기술로는 그렇죠.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양자 공명, 위상 배열, 적응형 주파수 호핑.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솜차이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박사, 즉시 본부로 복귀하십시오. 중국 측에서 통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자 스크린에 중국군 장교가 보였어요.
첸 하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그의 말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중단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측 지원도 철수할 것입니다. 첸 하우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당신들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소. 서윤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첸 하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소. 앞으로 이 국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군사 행동도 하지 않겠소. 화면이 꺼졌습니다.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하며 뛰어올랐어요. 만세! 승리다! 솜차이 장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이스를 봤습니다. 그는 구석에 서서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헤이스 씨. 제가 다가갔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습니다. 루카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에단, 이거 보고서에 어떻게 쓸 겁니까? 워싱턴이 믿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써야죠. 제가 직접 본 걸요. 3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보고서를 응시했어요. 커서가 빈 화면에서 깜빡거렸습니다. 15시간 동안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루카스가 옆 좌석에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지난 사흘간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소리 없이 떨어지는 드론들, 공중에서 멈춰버린 미사일들, 무력화된 전자전 차량들, 그리고 낡은 트럭 세대. 보고서에 뭐라고 쓸 겁니까? 루카스가 다시 물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했다고요? 우리 교리가 구식이 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쓰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오히려 제 신뢰도만 떨어뜨리겠죠. 제가 노트북을 내려다봤어요. 25년간 썼던 보고서들은 전부 명확했습니다. 성능 수치, 기술 분석, 평가 결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음료를 나눠줬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게 정말 현실이었나? 혹시 착각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루카스도 받고 태국군 300명도 받고 중국군도 인정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어요. 다만 제가 알던 현실과 달랐을 뿐이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태국 국경 분쟁 현장 검증 보고서.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투입한 신무기 시스템을 검증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다음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 검증 결과 해당 시스템은 실전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썼어요. 검증 결과 해당 시스템의 성능은 기존 미군 교리에서 상정한 수준을 초과했으며 이것도 지웠습니다. 루카스가 제 화면을 힐끗 봤어요. 에단, 솔직하게 쓰는 게 어때요? 우리가 본 그대로요. 그렇게 쓰면 제 경력이 끝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요. 그럼 거짓말을 쓸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춰 있었어요. 화면에 커서만 깜빡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어요. 워싱턴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두 문장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쓸 수 없다는 걸요. 제가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믿을 만하게 축소해서 쓰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저장하지 않았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경고창이 떴죠. 저는 확인을 눌렀습니다. 루카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보고서를 지웠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못 쓰겠어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럼 상부에 뭐라고 보고할 건데요? 직접 가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문서로는 전달이 안 돼요. 직접 봐야 믿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덜컹거렸어요. 워싱턴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3월의 워싱턴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국방부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달라진 건 거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25년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일했어요. 미국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따라오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태국에서 본 건 달랐어요.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이나요. 한 달 후,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국방부 차관, 전략사령부 사령관. 별 4개짜리 장성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분석관.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태국에서 목격한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해 구두 보고하시죠. 왜 서면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서면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제가 본 것을 글로 쓰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 말해보시죠. 차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대체 무엇을 받길래 보고서조차 못 쓴 겁니까?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향성 EMP 시스템은 드론 12대를 40초 만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순항 미사일 4발도 격추했고요. 그 다음 날엔 드론 32대를, 그리고 중국 최신 전자전 차량 6대까지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밀러, 정신 차리게.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는 소린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25년간 다른 나라 신무기들을 과장이라고 평가해왔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차관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자기들 전자전 시스템이 원인 불명으로 고장났다고요. 그가 저를 봤어요. 혹시 당신이 속은 건 아닙니까? 한국과 중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국군 300명이 목격했고 제 동료 브라운 연구원도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그 이후 태국 국경에서 완전히 철수했어요. 합참의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응책은 뭡니까? 한국이 정말 그런 무기를 가졌다면 동맹 관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검토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어요. 오히려 공유할 의사가 있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차관이 물었어요. 박서윤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때를 떠올렸어요. 태국을 떠나기 전날 서윤과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한국은 혼자 강해지려는 게 아니라 동맹들과 함께 강해지길 원한다고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한국과 기술 협력 채널을 열겠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밀러 분석관, 당신이 연락 담당자가 되시죠. 석 달 후, 저는 서울 대전에 있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루카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믿어지세요? 우리가 한국의 기술 배우러 왔다니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연구소 입구에서 서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밀러 씨, 오랜만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 박사.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서윤이 연구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기술이 미국 기술과 결합되면 더 강력해질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가 장비를 살피다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 효율성은 대체 어떻게 낸 겁니까? 배터리 소모가 우리 시스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양자 공명 기술을 응용했어요. 에너지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로 보내면 출력을 줄여도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정밀함으로 승부하는 거였습니다. 더 적은 에너지로 더 큰 효과를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서윤이 우리를 연구소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밥과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루카스가 젓가락질에 애를 먹었어요. 서윤이 웃으며 포크를 건넸습니다. 밀러 씨. 식사 중에 서윤이 물었어요. 태국에서 돌아간 후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거든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고는 없어요. 각자 강점이 다를 뿐이죠. 미국은 규모와 경험에서 앞서 있고 우리는 효율과 정밀도에서 앞서 있어요. 그녀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함께하면 더 강해지는 거죠. 일주일간의 방문이 끝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에단, 이번 보고서는 쓸 수 있겠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뭐라고 써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뭐라고 쓸 건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이 조용히 강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쓰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국방기술협력 제안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문장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제가 본 것, 배운 것, 느낀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루카스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워싱턴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써야 합니다. 진실이니까요. 6개월 후 펜타곤 대회의실. 한미 국방기술협력 협정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악수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윤이 있었어요. 그녀도 초대받아 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낯설어 보였어요. 축하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의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네요. 우리의 기술이에요. 서윤이 정정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함께 만들어갈 기술이죠. 서명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눴어요.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서윤이 따라 나왔습니다. 밀러 씨, 뭘 생각하세요? 태국에서의 그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 제가 본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미국 중심의 시대가 끝나고 협력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변화네요. 네. 저도 미소 지었어요. 좋은 변화입니다. 2년 후, 저는 다시 태국 국경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한미 합동 전자전 시스템 시연회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발한 신형 시스템이었죠. 솜차이 장군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밀러 분석관. 오랜만입니다. 그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그 후로 국경은 평화롭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손을 뗐거든요. 다행입니다. 제가 악수하며 말했어요. 시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트럭 3대가 아니었어요. 컨테이너 1개였습니다. 한미 공동개발팀이 만든 차세대 시스템이었죠. 한국의 효율성과 미국의 출력이 결합된 거였습니다. 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이전 시스템보다 3배 강력하고 배터리 지속 시간은 5배 늘었어요. 그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표적 드론 50대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신호와 함께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뿡. 익숙한 저주파음이었지만 이전보다 조용했어요. 50대의 드론이 20초 만에 모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깨끗했어요. 솜차이 장군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빠르네요. 루카스가 제 옆에서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배운 게 정말 많죠? 그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제 미국도 효율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2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냉소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최고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밀러 씨.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회의가 다음 주예요. 참석하시죠?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울에서 뵙죠. 이번엔 우리가 김치찌개 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 국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사라졌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난 2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세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썼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협력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요.